와, 이거 이렇게까지 판이 커져도 되나요? 아마 이제는 전기차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쟁이 확실하게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국산차 브랜드들이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에 진심이잖아요. KGM도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택지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국산차 판매량 상위권 대부분을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현대기아차가 있죠. 현대기아차가 KGM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전후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서 기아가 발표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기아가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엔진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엔진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에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야? 하다하다 이제는 엔진도 중국산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왜 전기차처럼 배터리 가격이 심하게 비싼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가격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굉장하잖아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신형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모델 고객 인도가 시작되니까 국산차 판매량 3위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 대기 기간이 눈에 띄게 나아지질 않고 국내 공장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중국 공장에서 만든 엔진까지 도입해서 수요를 대응하겠다는 거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엔진 물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가능했던 건데, 이거랑 동시에 나온 발표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도 계속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신차도 계속해서 내놓는 걸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면서 전기차 공급이나 계획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일종의 중간 점검 단계에 도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 차는 계속해서 잘 팔리고 전기차처럼 제3의 요인으로 판매량 기복이 심할 이유도 없으니 제조사들도 좀 더 방향이 확실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생산이라 노조의 동의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기아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합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심이 된 내용은 하이브리드 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처 방안이었고, 이 중 하나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엔진을 들여오는 거였죠. 기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감마2 엔진을 한시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게 지금은 화성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소렌토나 K8 같은 중형 하이브리드 이상이 쓰이는 엔진이거든요. 소렌토면 기아 하이브리드 차종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차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노조도 국내 일자리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중국산 엔진을 들여오기로 합의하면서 직원 고용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 정도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나 노조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엔진 수급이 원활해지면 결국 자동차 생산 공장은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이니 노조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이 없으면 오히려 차를 못 만드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세타3 엔진을 사용하는 고성능 차나 고급차 있죠. 이런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이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KGM하고 르노도 하이브리드 신차들을 줄줄이 출시할 때입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차 도입 얘기도 나왔습니다. 셀토스 후속 모델이 2025년에 나올 건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나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출시를 연기하거나 아예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전기차에 완전 올인하나 싶더니 하이브리드 차도 놓칠 수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요인은 당연히 복잡합니다. 우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대차그룹의 최대 시장이 미국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뭔가요? 그랜저도 하이브리드,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카니발은 지켜봐야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압도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박을 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인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판매량이 4,430대 정도였습니다. 이때 뭐 판매량 굴욕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인도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달 중순부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2주 정도만 잡혔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불과 한 달 만에 8,000대 가까이로 껑충 뛰었습니다. 순위로 표현하면 9월에는 국산차 판매량 7위였던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 인도가 시작되면서 10월에 3위까지 치고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누가 뭐래도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고, 특히 중형급 이상이라면 더욱 확실하다는 게 이번 판매량을 통해 증명된 거죠. 수요가 몰리는 시장인데 기업은 당연히 이 시장에 열심히 뛰어들어야 하고,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 공급 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심지어 2025년 전후로는 KGM도 거의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수요는 건재하니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여기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중국산 엔진을 한시적으로 들여온다고 했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판매량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대차의 엔진은 맞지만 중국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주춤할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가도 가격만 괜찮으면 잘 팔린다는 걸 보여줄지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혼란스러울 만한 사람들이 있죠. 전기차 고객들은 대체 어쩌냐는 건데 이건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전기차가 맞다면, 전기차가 좋다면 전기차를 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전기차가 완전 위기다, 전기차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만 보긴 어렵죠. 원래 기업 목표차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표를 엄청나게 크게 잡고 지구를 뒤흔들겠다는 수준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영향력과 기술력은 이 정도다, 일종의 과시이기도 하면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게 기업들 입장에선 필요했던 겁니다. 현대기아차나 독일차 브랜드, 미국 브랜드 이런 회사들은 이런 걸 잘 어필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도태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 일본차 브랜드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고집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니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던 거죠. 작년까지는 상황이 이랬고 올해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하거나 방향을 트는 거라고 해석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도 힘들고 도로 위에 있는 수억 대의 차들이 전기차로 모두 바뀌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방향에 맞게 자동차 지주사들도 계획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하이브리드 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는 지주사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가 더 잘 팔리는 이유 내지는 더 안정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제품이거든요. 제3의 요인, 예컨대 보조금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나 판매량 기복이 심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돈을 낸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이슈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전기차를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라벨링 효과라는 전문 용어로 정리해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대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차종별 판매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반면 전기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줄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도 전기차 성장세가 극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만 유일하게 우상향 곡선이 뚜렷합니다. 유럽의 차종별 판매량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1만 대였던 게 111만 대로 늘어난 것보다 155만 대였던 게 200만 대 수준으로 늘었다는 건 엄청난 수요 변화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제품이고 기업 입장에선 수요가 몰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차 출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제품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중국산 엔진 도입을 비롯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 계획 발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신차 출시가 있을 거고 차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소리고, 특히 국내 시장은 국산차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도 굉장히 적극적일 거라서 차 사는 재미는 확실해질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